이 수업은 지금 각 학교의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기초조형 워크숍을 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첫날은 렉톨리니어라고 이제 직육면체의 형태를 가지고 축을 공부하는, 그리고 주체적인 요소와 크기를, 비례를 공부하는 그런 수업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그 수업을 통해서, 그런 실습을 통해서 얼마만큼 아름다운 형태를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을까. 그런 형태들이 무조건 디자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을, 그 아름다운 폼들을 우리가 포착해내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디자인으로 연결되는 순간에 정말 아름다운 어떤 형태들을 해결해낼 수 있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워크숍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워크숍들이 오늘 이제 3일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디자인의 요소들이라는 이 기본 원리는 미국 산업 디자인의 교육에 아주 기초적인 기반을 갖춰준 그러한 원리죠. 원래 프렛 대학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프렛 인스티튜트에서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정리를 했고, 그러한 원리들을 정리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원리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지금 하자면, 이 형태를 처음부터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적인 형태에서 이거를 먼저 이 형태를 찾아낸 거예요. 아무런 디자인이 없이 하려면은, 이거는 지금 풍선에서 석고 성형을 떠낸 거예요. 풍선에다가 석고물을 부어가지고 이거를 떠낸 다음에 이거를 말려가지고 지금 샌딩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볼륨을 나타내면서 갈아져요. 그죠? 너무나 아름다운 선이 나오죠. 여기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 각을, 이거를 할 때 선생님, 예, 이렇게 저 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요. 같이. 네. 몸을 예, 같이 예. 이 각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두께감이 보이죠. 그러니까 샌딩을 하는 방향이 드로잉을 하는 방향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얘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얘는 빨려 들어가고, 쟤는 네, 그렇죠. 세워주고. 그래야지만 에이시메트리컬한 비대칭의 형태가 아름답게 제스처를 보이면서, 무브먼트를 보이면서 이 스피드가 생기잖아요. 그죠? 정지된 선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선이 작은 폼 안에서 형성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 쫙 붙여서 놔줘 보세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놔줘 보시면은 서로 조합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선생님. 차컬로 하면서 볼륨과 라인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그 디렉션에 따라서 무브먼트와 제스처, 이 형태의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제스처를 원하는가, 살짝 틀어지는 거, 많이 틀어져야지만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틀어졌을 때 정말 그 아름다움이 어떤가 하는 그런 볼륨들을 보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심플한 데서도 네거티브 스페이스라는 거, 선생님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네거티브 스페이스, 요 밑에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여기에 기울기에 따라서 바뀌죠. 이쪽은 좀 더 넓고 여기는 좁고, 이러한 네거티브 스페이스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놓여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체를 네거티브 스페이스로 해서 여기를 얼마나 띄울 것인가, 얼마나 굴릴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또 그립 디자인, 손잡이 디자인, 또 장식, 주얼리로 갈 수 있죠. 아까 내가 정말 안 보여줬는데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 갈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펜던트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서피스 처리를 약간 반짝이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예, 주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저께 하시고 온 그런 펜던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라인을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러한 라인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주얼리 디자인도 가능하고, 또 이런 볼륨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주얼리도 가능하고, 또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와 같은 형태에서 아까 보셨죠? 이렇게 아름다운 조형물이, 건축물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볼륨들이 사실은 다 연결돼요. 여기에서 우리 라인 때문에 생겨진 볼륨들이 또 여기에서는 평면으로 봐지는 것, 볼륨에서, 서페이스에서, 표면에서 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형태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도 다 이렇게 나왔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이와 같은 형태들이 정말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도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저도 파슨스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선생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선생이라는 그 직업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막 기운을 다 빼서 한다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글쎄 가르치는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런 말을 했더니 학생들이 so touching. 너무나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번에 또 통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이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각각 소개를 다시 한번 하시죠. 어느 학교에서 오시고, 지금 성함도 한번 얘기를 하시고.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직접 얘기하세요. 정말 이렇게 체계적인 이론으로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채로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부족한 걸 자꾸 메꾸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늘 어떤 그 부족감이 있었는데, 한 8년 전에 선생님이 이 디자인의 요소들이라는 책을 번역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내용을 좀 한번 깊이 있게 숙지하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랜 기간을 걸치면서 또 그 필요성을 또 느끼고 하다가 오늘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사실 디자인이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책은 뭐 저도 수도 없이 또 읽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읽고 또 혼자서도 읽고 해봤지만, 읽고 아는 것과 몸소 행하면서 아는 것은 참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찌됐든 그 체감으로 느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느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참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러움은 또 뭔가, 자연스러움은 굉장히 역동적인 형태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힘이 가해지고 힘이 거기서 솟아나고 에너지가 느껴지고, 뭐 그런 어떤 역동성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을 때 그게 형태의 생성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막
똑같은 종이를 접어도 어떻게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막 새로운 형이 막 만들어지는 것에 그건 우리 의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힘이 곧 형태다. 또 다이내믹스가 형태다. 뭐 이런 느낌을 가장 깊이 있게 인상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좋은 말씀도 주시고. 네. 선생님 또 네, 나영 선생님. 배운 그 다음 단계를 배우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까 테크닉이나 이런 건 저희가 훨씬 더 잘했는데 이런 어떤 생각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 작업과 같진 않지만 어떤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이렇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하기로 이 접근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대학에서도 이제 그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또 많은 좋은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시지만 저희 때만 해도 뭐 옛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배운 거는 제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던 그런 편견 같은 걸 깨트리는 그걸 한 5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다 와서 이제 지금 10년 넘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제가 응용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소스가 다 없어지고 하던 차에 민 교수님한테 이제 여기 김선희 선생님 말씀 듣고 해서 저도 사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뵙질 못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있어서 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새롭게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 얘기 또 많이 해주셨네요. 강 선생님. 저도 학교 다닐 때 평면 조형, 입체 조형 그 1, 2학년 시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저는 다미넌트, सब다미넌트, 서브올디넷 그 세 가지 규칙으로 편집 디자인에도 평면에서도 이게 이 세 덩어리로 딱 볼 수 있다는 그 비율, 그 프로포션과 청크의 법칙 그런 게 아주 중요하고 여기서도 어디서나 응용이 되는 거구나. 그거 하나 거기에 축을 더하면 네,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구나. 네. 아주 그 원리가 굉장히 큰 거죠. 가장 네. 기본의 원리죠. 그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뭔가 불균형한 게 있을 때 저게 뭘까? 저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그 방법을 몰랐는데요. 그 에이시메트리컬 할 때의 아름다움이 밸런스의 아름다움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것도 좀 몸으로 좀 체험해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비유를 하자면 맛있는 된장을 진짜 맛있게 담그는 비법을 배웠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조형을 찾고 싶고 동경하고 제가 하는 조형에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는데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다양하게 다이나믹하게 변화돼서 나오는구나, 표출이 되는구나. 이제 모르겠어요. 실물을 하면서 조금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도. 예, 끝까지 아쉬워가지고 우리 민 선생님도 계속 마음에 안 들어. 계속 저도 그렇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계속 찾아지는 이 조형의 매력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질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밝혀주시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순간포착, 그다음에 우연의 기회 이런 것들이 조형의 가장 아주 매력 있는 포인트라는 거가 제일 지금 가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해 주셨는데 우연의 잊어버릴 기회를 것 같아요. 만든다는 안 잊어버릴 것은 사실은 참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일단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이스가 선택의 여지가 많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 우연의 기회를 조금만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줄이고 많이 만들어 보면서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적인 요소들을 따라가면서 거기 주어진 요구사항들을 지켜가면서 그거를 따라갈 때 그 우연의 기회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거기서
선택을 하고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건 디자인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너무나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네. 그런 부분. 선생님 이 방학 동안에 우리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조형 연습을 해보고 또 학생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서로의 가진 조형의 그 생각들 또 경험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계속 이런 것들이 한 학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한다면 뭐 우리의 그 조형 감각 이런 것들은 뭐 눈에 띄게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어떻게든지 다른 형태로라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는 저한테 되게 절실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항상 이 학생들을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까, 어떻게 더 디자인 쪽으로 애들 갖다가 체계적으로 가르칠까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 책을 사서 보게 되고 혼자 막 연구를 하는 동안에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부분 뭐지? 이 부분 뭐지? 이제 그런 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수업을 직접 해부분으로 해서 되게 해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규칙을 갖다가 정해놓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규칙 안에서 변화를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뭐 디자인을 얘기하고 예술을 얘기할 때 그 자율성이라든지 그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준 안에서 퍼져 나온 거랑 그냥 무작정 나오는 그런 자율성이랑은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진짜 바라는 건 아이들한테 잘 전달해서 걔네들이 좀 잘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저는 패션 디자인 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패션 디자인을 하더라도 그런 최첨단 IT와 연결한 뭐 LED 작업이라든지 영상 작업, 주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프로그래밍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학부 때만 이러한 어떤 기초 조형 과목을 했다가 들었다가 대부분 컴퓨터 작업을 해서 이 워크숍을 들으면서 마치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역시 기본 디자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또 실루엣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그 패션 디자인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어떤 그 교육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영감을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그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은 특히 네. 이제 저기 공간 지금 이 폼을 만드는 종이로 하는 작업을 면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었는데 중간에 그 부분을 완전히 뛰어넘는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가 내가 그동안에 해오던 거 그리고 그동안에 쓰던 방식 이런 것을 잠깐 멈추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생각을 항상 하신다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체험을 실감나게 하셨기 때문에 큰 이제 마음의 어떤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특히 이제 폼에서 가는 방향으로만 우리가 만일 두 번째 디벨롭을 한다 해서 그것만 가는 방향에서 조금 변화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약간 방향을 틀어주면 그게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고 또 위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조금의 변화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거를 과감하게 결정을 할 때
아, 이런 변화도 볼 수 있구나 한다는 그 체험은 우리가 정말 누구나 그거는 참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선생님이랑 저랑 아주 큰 교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컴퓨터 작업, 3D 작업을 주로 컴퓨터 안에서 하지만 이게 밖에 나와서 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그래서 다르죠. 아이들한테 아이들도 사실 컴퓨터 작업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리마인드 시켜야겠다는 좀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PPT를 보여드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거가 바로 이런 입체적인 조형 작업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 촉감을 느끼면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컴퓨터로 하는 거는 거기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컴퓨터는 우리가 새로운 소재나 테크놀로지로서 정말 좋은 도구로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지지난 학기부터 이때까지 해왔던 그 조형 연습들이 학생들을 이제 기초 조형 뭐 이런 거를 가리키면서 제가 그걸 쭉 해왔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아니다. 뭔가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 이 책 저 책을 이제 다 뒤져보면서 이게 뭘까를 이제 찾아 나가기 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전부 모아다가 어떻게 가리킬까 이제 혼자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종이로 어떻게 입체를 만드느냐 뭐 하는 걸 이제 접기부터 시작해서 오리기 뭐 접기 오리기를 이제 합쳐서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지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애들은 굉장히 흥미로워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크리틱을 해줘야 되는데 크리틱하는 데에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크리틱을 하지? 뭐 이렇게 비례나 뭐 이런 거는 다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하지? 이것도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보자. 뭐 요번엔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 기본 샘플들을 보여주면서 하는데 그래도 거기가 뭐가 막혀요. 이게 막히는 게 뭘까? 그랬는데 요번에 좀 여러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제 그 기본 틀, 그다음에 그걸 이제 그 안에서 크리틱을 하는 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줄 때에 그런 그 범위 내에서 준다는 거, 이것을 이제 없이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이 문제가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 부분을 찾은 게 저는 굉장히 기뻐요. 네, 제가 이제 그거가 지금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워크숍을 해본 결과 많은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아주 가장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저로서도 너무나 기쁜 일이고 반가운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크라이테리아, 요구사항 목록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희가 뭔가 프로젝트를 줄 때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방향 제시를 해줘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 기본적인 규칙만큼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같이 모여서 선생님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다 같이 크리틱을 같이 할 수가 있고 그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용어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지만 물론 비례, 크기, 뭐 이러한 볼륨, 면, 선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걸 모아서 같이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특히 그 다미넌트라든가 주체적인 요소, 또 서브다미넌트라든가 그 부수적인 형태, 또 서포트를 해주는 그거를 보조해주는 종속적인 형태, 서브오디네이스의 형태 이런 것들을 같이 말아주고 축의 변화, X, Y, Z라는 그 축, Y축, 수직의 축, 그리고 수평의 축, 그리고 깊이의 축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사실은 이거 말하라 할 때는 우리가 감각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실습을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걸 지금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세 번째 뵙잖아요. 워크숍 세 번째 참관하고 참여하고 만들기도 했는데
한 번도 신선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미국사 언더부터 했으니까 이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3D가 제일 챌린징했어요. 그래서 결국 프로덕트를 안 하고 그래픽 디자인을 선택한 게 이제 3D 문제를 잘 해결을 못했는데 제 인생에서는 사실 3D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해주신 이제 멘토가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늘 뭐 이제 용어나 이런 거는 더 익숙하지만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프랙티스를 정말 내 스스로 경험하는 이 빈도수나 내가 고민하는 횟수가 많아져야지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프랙티스 하는 게 훨씬 즐겁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 재료의 그러니까 늘 디자인은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트랙이 디자인은 스스로의 답이 있다. 내가 그걸 찾아주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철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 하면서 계속 제 마음대로 우기는 거. 그래서 얼마나 이게 아는 것과 이게 매니지하는 게 다른지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조셉 알버스 그 2D 클래스를 계속 제가 응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독일 교수랑도 이제 코업을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3D랑 이 브릿지를 잘 발견을 못했어요. 옆에 늘 티칭하면서. 근데 제가 와이어 작업은 그 알버스 라인 커팅하고 2D로 가져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학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교수님이 허락하면. Of course. 당연히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정말 희망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정말 교수님 그 메소돌로지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드로잉 DF 엘리먼트를 들고 와서 3D에서 소화해 주시고 그다음 3D 엘리먼트를 가져오고 평면적인 걸 아이들이 3D 시간에 같이 소화하고 프레젠테이션 보드까지 하고 이런 어떤 통합적인 티칭 방식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꼭 한번 활용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요. 네, 서로 이제 그런 정보를 교류하다 보면 엄청난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내년에도 오세요. 저희 학교에서. 네. 또 우리 저는 너무 애를 많이 써서 저는 큰 도움을 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수업에 집중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좀 많이 안타깝긴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조교하려고 교환을 받았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구시대적인 그런 재료들이잖아요. 저 대학교 때도 제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이유가 아이소 핑크 까는 게 너무 싫어서 막 이런 하드웍이 너무 막 날리고 이런 분진 이런 게 싫어서 처음에는 재미도 없었고 그 하드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너무 재밌고 센세이션한 정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에 진짜 놀랐고요. 종이가 이렇게 정말 멋지게 변신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좀 집중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정말 아이와 같이 작업을 하면 너무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고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린 아이들이 해도 그렇죠. 너무너무 아이들한테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진짜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교수님들이 방학 때 이렇게 다 모이셔서 이렇게 다 같이 시너지를 내시면서 막 그 한 라인에 막 흥분을 하시는 그런 어떤 정말 좋은 기운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정말 피곤하지 않게 되고 같이 치열업 됐던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부분 대단하신 거죠. 방학 동안에 저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이 모습에 진짜 저 또한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저야 뭐 이제 그냥 해야 된다 생각하고서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 원로 선생님들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희들이 정말 엄청난 그 아주 시너지 효과를 주시는 많은 영향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우리 민 교수님 오늘 최고의 학생이셨는데 최고의 학생 실습까지 다 해보시는 우리 학교의 경우에도 그 대부분 그 기초 시간에 각 전공의 기초를 하기를 원하더라고 젊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 이게 아니고 어떤 전공이든 기초 디자인은 확실하게 탄탄하게 자리가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거를 기저로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를 않고 대부분 그 자기 전공의 기초를 가리키기를 희망을 해서 기초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닌데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김성희 교수를 만났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부터 우선 기초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하자. 그래서 우선 작년에 이제 김 선생님 왔었을 때 우리 학교에서 한번 하자, 워크숍을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좀 바빠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러면은 좀 우리 학교에서 좀 해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의 이제 입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니까 그게 또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만 열심이지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이 코스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우리 학생들을 하는 바로 그 즈음 해가지고 나흘 동안 그 먼저 배운 거를 학생들한테 한번 또 워크숍을 했었어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일주일 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평가에 관한 거라든지 또 그 새로운 어떤 종이를 가지고 그 자기가 기대하지 않던 어떤 우연한 그런 형태가 나와서 그 선의 어떤 즐거움을 만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꽤 인상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기준도 배우고 이러면서 그냥 넘기기가 좀 아까워서 다음 학기에 발상과 표현 시간을 좀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 학기에 이제 그 시간을 맡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또 애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천신희 교수님. 네, 뭐 다들 다 이게 비슷한 걸 다 공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간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이제 가르치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은 책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모든 이제 정말 독특한 형태를 만드는 건축가들이 제일 디자인의 시발점이 무엇일까? 우리 책 보고 너무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평수직적이고 기하학적인 그런 아주 그 직선적인 형태는 어찌어찌 해서든지 간에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포션이라든가 무슨 뭐 밀고 당기고 이런 걸 막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해결이 되는데 이런 유기적인 거는 우리 학생들이 요즘 컴퓨터를 너무 잘하니까 이제 그 모니터 상에서는 뭔가를 굉장히 근사한 형태를 만들어내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어머 멋있다. 우리가 막 공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모형을 만들면서 입체로 왔을 때는 그거를 재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 이 형태로는 우리가 만들기가 이제 그 모니터에서 2차원적인 걸 3D로 만들어내는 거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 그러면은 우리 모니터상에서 보지 말고 우리는 모형을 만들어보자, 스케치를 해보자. 이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형태를 못 만들어내요. 그때 참 갑갑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는 그 모니터를 떠나서 이제 시작을 2차원적인 종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거를 내가 이제 체험을 해봤으니까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겠다. 예전에는 주장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모니터상에서 훌륭한 걸 막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제는 자신있게 이제 종이로 원초적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거를 하나를 깨달았고요. 자신감 있게 이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민 선생님하고 오늘 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습관적으로 나는 막 이게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이렇게 하면 여기서 헤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선호하는 선의 형태라든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그 한 사람한테 많은 시간을 주기보다는 하고서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거. 네. 왜냐하면 저도 막 고민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이 달팽이 같은 형태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끝까지. 결과를 막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 선생님이 옆에서 그냥 선생님 그냥 길게 한번 해봐.
이런 그 이제 그렇죠. 예, 커멘트에서 시작해갖고서 또 여기서도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이걸 막 결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사람이 한 마디 던지는 거, 한 번 이렇게 대주는 거, 거기서 또 다른 이제 모티브가 된다라는 거에서 이럴 때는 그냥 학생들한테 시간을 주고서 같이 모아놓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는 때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근데 브레인스토밍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작업하시면서 계속해서 모아서 놓고 네, 시간을 모아놓고.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야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을 자꾸 이제 근데 이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 안에 이 프로젝트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얼마 정도 시간이면 되겠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가늠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해결하고 무조건 가져오게 하고서 그 자리에서 정말 서로 크리틱을 하면서 항상 그 크라이테리언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크리틱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또 나오고 그러는데 나 혼자서 붙잡고 있으면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들한테 지금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해요.